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의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를 들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또는 지방인지 서울인지 부동산이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 부의 격차를 가장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하락을 하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큰 청량시장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 시장이 막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저점에서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 아파트 가격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저점 시그널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3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최근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6월을 100으로 놓고 본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입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적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부동산 대세 하락 시점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 이 기간 동안 하락이 가장 최근에 대세 하락이었습니다. 대세 하락 동안 총 기간은 4년이랐고요. 하락폭은 10.2%입니다. 10.2%.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이는 매매 가격 지수가 10.2%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하락은 이때는 과거는 완만히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7월 고점에 대해서 11월 달 벌써 100 이하로 늘어왔는데 4.7%나 하락을 했습니다. 즉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앞에는 기간을 두고 완만히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급격히 하락을 하면 앞쪽에 10.2%보다는 훨씬 하락이 커질 거고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은 이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가격지수에서 2022년 7월 고점 대비 최소한 10.2%보다는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앞에 보이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위에고 아래쪽은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랐죠. 코스피 지수가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2년 후인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위기 지나고 2년 뒤에 고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확 급락을 했지만 2022년 2년 후인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을. 즉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후행을 한다는 겁니다. 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후행은 뭐 다른 것보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후행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주식 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즉 주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4개월이나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지겠다.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컴퓨터 열고 HTS 열고 삼성전자 클릭해서 매수하면 바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6개월 뒤에 좋아지겠다. 내가 아파트 사야지 생각하고부터 서울에 뭐 강남에 살지 강북에 살지 노원구에 살지 어디에 살지 살피고
그리고 애기 따라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뭐 20평대인지 30평대인지 40평대인지 어느 아파트를 살지 고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의 자금 사정이죠. 내가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그거 맞추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A 아파트라고 정해졌다. 그러면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아파트에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물을 기다려야 되고 매물이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2014년 가장 저점에서 건물을 샀지만 처음 마음 먹었는 건 2022년부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뭐 요행이 가장 저점에서 살 수 있었고요. 그처럼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후행을 한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보면 먼저 주식 시장이 먼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을.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주식 시장의 상승 랠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 따라서 후행이니까 상승을 하겠죠. 자, 첫 번째는 최소한 부동산 가격 지수가 10% 이상 하락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랠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시간상 부동산은 뒤따라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 부동산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앞쪽 대세 하락기에서 금리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할 때 부동산은 하락을 했고요. 하락. 그리고 금리가 인하할 때 인하해서 어느 정도 인하를 하고 여기서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대세 상승이 나온 겁니다. 대세 상승. 부동산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인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가 현재 3.25%입니다. 이때 가장 높은 금리가 3.25%입니다. 현재 같은 위치에 와 있고요. 부동산이 하락을 할 때하고 비슷한 위치죠.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는 한 0.25% 더 인상을 하고 고점이 3.5%가 될 걸로 봅니다. 3.5% 고점. 그리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내년이 아니지 빠르면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빠르면 올해 2023년 말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아니면 2024년에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 최소한 한 번 인하가 나오고 이 시점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리는 앞쪽에서는 여기에 2.5%일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을 했다가 2.5%일 때 바닥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조금 높으니까 한 3%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얼마다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금리가 인상을 하고 한 차례라도 인하를 하게 되면 저점에 왔다 생각을 하시고 금매 떨어지는 걸 매수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의 가장 저점을 잡는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최종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주식, 채권, 부동산 저점에서 매수하고 부자로 가실 분들은 여기 보면 구독, 빨간색으로 구독되어 있죠. 구독 쿵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구독 누르는 시간입니다. 구독 클릭하셨지요? 자, 최종 정리를 할게요. 최종 정리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첫 번째는
한국 부동산 원 가격 지수에 따라 최소한 10% 이상 먼저 가격이 빠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상승 랠리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은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매수하면 되고요. 물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 조건을 만족 안 하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조건을 기다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제가 상황이 변화가 되면 유튜브로 올려드리니까요. 자, 2023년 저와 함께 계속 부자로 가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